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기업과 리더십 과목 26조 시언어 강의 3장 사용자 정의함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함수의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란 사용자 정의함수와 표준함수가 있는데요. 표준함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for문, 프린트문, 이런 것들을 표준함수라고 하고, 사용자 정의함수란 정해진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코드들의 집합을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통해서 반복적인 프로그램을 피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하여 작업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듈화로 인해 코드의 가독성이 좋아지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보수와 유지가 간편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함수는 매우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상에서 사용자 정의함수는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사용자 정의함수가 정의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반환 타입, 그림에선 반환 자료형으로 보시면 되고, 반환 타입이란 리턴 타입이라고도 하는데, 함수가 모든 작업을 마치고 반환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명시합니다. 만약 반환하는 타입이 없다면, 반환하는 리턴이 없다면 void라고 적으시면 되고, 반환하는 데이터가 정수형이면 int 혹은 float 등등 다양하게 자료형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함수를 호출하기 위한 이름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호출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수의 역할에 맞추어서 사용자가 알맞게 함수의 이름을 정의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는 영어로 parameters라고도 하고 함수 호출 시에 전달되는 인수의 값을 저장할 변수들을 명시합니다. 네 번째로 함수의 몸체입니다. 함수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문의 집합으로 이곳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함수 호출 시에는 여러 개 x, y, z 등등 수많은 인수를 전달할 수 있지만 함수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은, 즉 리턴 값이죠. 리턴 값은 한 개를 넘지 못합니다. 또한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인수나 반환 값이 하나도 없는 함수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환 값이 하나도 없다면 void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그 숫자를 인수로 받아서 값을 더하고 하나로 int 타입으로 리턴하는 함수를 직접 선언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주시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입출력 함수가 들어가 있는 스탠다드 input output 헤더 파일을 집어넣어 주시고요. int main 함수를 작성하신 뒤 이곳에서 int number라는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scanf로 넘버 값을 심월, 즉 int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예제를 들고 왔네요. 우선 int main에는 아직 아무것도 적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int main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함수 몸체 이 형태를 맞추어서 sum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nt 타입으로 값을 반환할 거고요. 이름은 sum. 왜냐면은 이 함수의 기능은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sum으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매개 건데, 매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매개 변수가 어떤 타입인지도 같이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int, int x, int y 두 개를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통이 되는 중괄호를 써주시고 중괄호 안에 이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더하는 기능이니까 x, y를 리턴한다 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는 int 타입의 x와 int 타입의 y를 받아서 x와 y를 더한 값을 하나로 int 타입으로 리턴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냐면
메인 함수에서 sum, 호출 인자로는 네, 반환값 타입을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sum에서 내가 3과 6을 더할 것이다. 3, 6 하면은 순서대로 3은 x에 저장이 될 것이고요. 6은 y에 저장이 될 것입니다. 네, 세미콜론 닫아주시고 이러고 이 반환값을 저장할 이 a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a에다가 썸의 리턴 값을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printf로 a를 출력하게 되면은 컴파일을 하면 네, 다음과 같이 9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프린트를 함수화 시켜보겠습니다. 프린트는 반환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은 보이드로 선언을 해주시고요. 값은 이름은 printf라는 것은 이미 그 헤더 파일 시스템상에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printf라고 선을 적어주시면 안 되고 print라고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값은 단- 어, 내가 매개 변수로 보낸 값을 출력할 거기 때문에 int a 하나만 해주시고요. 만약 매개 변수가 없다면 매개 변수를 써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함수 안에다가 printf %d a 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프린트 F가 아닌 프린트 3 이렇게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호출되어서 이 함수의 코드를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함수의 정의는 대충 이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음으로 함수의 원형 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형 C 언어의 컴파일러는 C 언어는 절차 지형형 언어이기도 하고 단일 패스 구형이기 때문에 단일 패스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단일 패스 방식이란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한 번만 읽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고 쳤을 때 헤더 파일을 먼저 불러오고 프린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읽고 메인에서 프린트 함수를 그 다음에 메인으로 넘어왔을 때 프린트 함수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기 때문에 프린트 함수를 위에서 호출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지정한 사용자 정의 함수가 메인 함수의 아래에 존재한다면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었을 때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메인 함수를 실행시켰는데 프린트 이것은 네, 시스템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아래를 읽지 않고 바로 오류로 처리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립니다. 이런 것을 단일 패스 방식이라고 하고 단일 패스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때문에 메인 함수의 아래 함수를 정의할 경우에는 C 언어에서는 메인 함수의 위에 함수의 원형을 선언해야 합니다. 함수의 원형은 영어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요. 원형을 선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함수 위에 반환 타입과 함수 이름, 매개 변수 타입 이렇게 세 가지만 적으시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 함수의 정의를 아래에다가 해주신 다음에 함수의 몸체를 빼고 자료형, 이름, 매개 변수 목록을 메인 위에다가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만약 프로토타입을 선언하지 않고서 메인 아래에 사용자 정의 함수를 지정하고 메인에서 네, 함수를 호출했을 때는 이렇게 빌드 오류가 발생하면서 디버깅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배웠던 프로토타입을 사용해서 반환 타입은 이것과 일치시키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반환 타입은 void print int a 하고 이것은 여기는 중괄호가 없기 때문에 문장이 끝났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매개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제대로 호출이 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프로토타입이 메인 위에 존재함으로써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메인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함수가 그 void 타입을 가진 프린트 함수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메인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나면 이쪽 부분을 먼저 읽고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이 프린트를 호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기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함수란 함수를 사용하는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기 호출이라고도 제기 함수를 호출한다고 해서 제기 호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을 리커시브 콜 혹은 제기 함수는 리커시브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제기 호출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함수 내부에서 함수가 자기 자신을 또다시 호출하는 행위인 거죠. 제기 호출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호출해서 무한 루프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함수 내에서 제기 호출을 빠져나올, 즉 중단시킬 조건문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문이 없다면 바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기 호출을 사용하게 되면 제기 호출을 통해서 복잡한 문제를 매우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할 때 이 프린트 함수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프로토타입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프린트를 5번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폴문으로, int i는 0 해서, i는 5까지, 아, i가 5 이전까지 i를 계속 더하면서, 폴문을 사용해서 printf를 5번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기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프린, printf, %b a로 해주시고요. 여기서 폴문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제기함수를 통해서 a를 10부터 1까지 순차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printf 기능을 하고 이 안에서 함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것이죠. 이때 값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a-1로 해주시고요. 호출할 때 10의 값을 호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탈출할 조건문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였죠. 그러면은 if a가 0이라면 return 하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리턴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네, 19, 87, 65, 43, 21 순차적으로 이렇게 10번 반복해서 호출을 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폴문을 사용하지 않고 매우 직관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폴문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까 값을 구별하기 힘드시다면 이렇게 줄바꿈을 넣어서 실행 한번 시켜보면 네, 이렇게 19, 87, 65, 43, 21 10번 반복을 하는데요. 프린트 10을 처음에 인자값을 10을 들고 처음 프린트 문을 실행을 시켰을 때 10을 출력을 해놓고 다시 호출되기 때문에 a-1 이번에는 9라는 인자값을 들고 이 안에서 프린트를 한번 더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9, 8, 7, 6, 5, 4, 3, 2, 1 1까지 계속 반복되면서 코드가 실행됐을 때 1에서 호출되었을 때 프린트 0번 프린트 0 인자값을 넣고 프린트 함수를 호출을 하였을 때 이 if문에서 빠져나가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리턴되면서 네, 이 제기함수가 빠져나가면서 종료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PT로 돌아서 이번에 반복문과 제기함수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문, 즉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반복문은 흔히들 저번에 네, 저번 강의에서 보셨던 for문과 while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련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건 반복문이나 제기함수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기함수는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는 것으로 살짝 차이가 있는데요. 그 체질을 보면은 반복문은 초기화, 조건, 루프 내의 명령문 실행 및 제어 변수 업데이트가 포함됩니다. 즉, for문에서
폴문에서 네, 초기화 조건 아이가 5 이전까지 그리고 루프네의 명령문을 실행하고요. 프린트 프린트 i로 할까요? 그리고 제어 변수 업데이트에 포함. 제어 변수는 지금 i죠? 그래서 제어 변수의 업데이트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제기함수는 기본적으로 종료 조건만 지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조건이 다른 조건도 여러 가지를 걸 수 있겠죠. 그리고 반복문의 종료 조건은 특정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즉,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서 컴마가 아니라 세미콜론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특정 조건에 도달할 때까지, 즉, i가 5 이전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반면 제기함수는 조건 부문은 함수 호출을 본문에 포함되어서 제기 호출을 실행하지 않고 함수를 강제로 반환합니다. 번에 걸리면 그 다음 밑에 함수를 호출하지 않고 리턴을 통해서 아예 네,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함수를. 함수 자체를 아예 종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문의 제어 조건이 참이라면 무한 반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기함수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조건에 수렴하지 않으면 무한 제기가 발생합니다.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실 수 있죠. 제기함수의 if 조건이나 메인 폴문이나 while문의 이 조건부를 보시면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무한 반복이 된다면 무한 루프는 CPU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즉 CPU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런 식으로 CPU를 계속 반복하는 반면에 CPU를 계속 반복시키는 반면에 제기함수는 어, 제기함수가 무한으로 실행이 된다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일으킵니다. 즉 제기함수를 하게 되면은 만약 내가 여기 안에서 뭐 int i라는 변수가 하나 존재한다면 i가 지역 변수 i가 10개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무한 루프라면 지역 변수 i가 계속 스택에 쌓여서 스택이 오버플로우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즉 메모리가 초과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스택 메모리 내용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택 메모리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새 로컬 변수와 매개 변수 집합을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 반복문은 스택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속도는 반복문이 빠른 편이고 재기함수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용자 지정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한다는 행위 자체가 CPU에서 프로그램에서 조금 무거운 행동이기 때문에 반복문이 조금 더 빠르고 재기함수가 느린 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작업자들이 코드를 수정하고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가독성 측면을 봤을 때 반복문은 메인 함수 안에서 반복문으로 모두 짠다면 코드가 엄청 많아지고 변수가 엄청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재기함수는 10번을 실행해도 이렇게 그 사용자 지정 함수 한 개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편하고 보이는 변수가 적어서 가독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변수의 유효 범위를 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함수를 사용하면은 변수의 유효 범위를 꼭 고려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 변수란 함수의 변수인데요. 만약 메인 함수에 int 타입 변수 a가 있고 폴문 안에 int 타입 변수 i가 있고 프린트문 안에 j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역 변수는 이 블록 내에서만 유효한 함수이기 때문에 int a를 메인에 선언해 놓고 프린트에서 아무런 과정 없이 a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nt 여기 매개 변수랑 값이 같기 때문에 int k를 해놓고 printf에서 k를 출력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식별자 k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int j의 지역 변수의 유효 범위는
프린트 사용자 정의 함수 안에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프린트 사용자 정의 함수 J를 메인 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폴문 안에 선언되어 있는 int i 역시 메인 함수나 이 폴문 바깥에 있는 메인 함수나 프린트에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네. 이 점 고려해 주시고 전역 변수는 어떤 것이냐면 전역 변수는 이런 블록 안에 선언된 것이 아닌 코드 블록 외에 이런 식으로 int q로 하겠습니다. int q를 사용하게 된다. q를 정의하게 된다면 q는 전역 변수는 이렇게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영어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q를 10으로 해놓고 어느 블록에서 사용하든 다 유효한 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메인 함수에서 printf 네, %d q 하고 printf에서 q를 하게 되고 네, 제기 함수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뭐, 전역 변수는 어느 블록에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린트 블록 내에 프린트 함수에서 q를 사용하도 메인 함수에서 q를 사용해도 모두 유효한 값을 가지고 실행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역 변수는 웬만해선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전역 변수는 선언해놓고 전역 변수로 모든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하다 보면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호출하여서 값을 변경하다 보면은 값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코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적 변수, 스태틱 베리어블인데요. 스태틱 베리어블은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특성을 모두 가진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스태틱 int j라고 한다면 지역 변수는 함수가 호출되었을 때 int j가 있다면 int j가 스택에서 생성이 되고 만약 프린트 함수를 종료시켰을 때는 int j 지역 변수도 같이 삭제가 됩니다. 즉 j에 저장되었던 값도 같이 날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때문에 값을 수정하더라도 그 수정된 값이 계속 유지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하지만 스태틱 변수는 지역 변수처럼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함수를 여러 번 호출했을 때 값을 수정하여도 수정된 값이 그대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레지스터 변수는 코딩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변수는 아닙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으실 텐데요. CPU 내에 레지스터라는 메모리 공간이 존재합니다. 레지스터 메모리란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매우 자주 사용하게 되는 코드들을 일부 덜어서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빠르게 실행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메모리 공간인데요. 때문에 변수를 레지스터로 선언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매우 빠른 실행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터 메모리는 CPU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공간이 그리 크지 않아서 만약 CPU가 레지스터 메모리를 이미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 레지스터 메모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지역 변수로 컴파일러가 알아서 맞추어서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는 네 가지 종류의 변수가 있었고요. 사용자 지정 함수를 정의해서 변수들을 선언하고 서로 사용할 때 변수의 유효 범위를 꼭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연어 강의 제3장 사용자 정의 함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